우리가 이제 단순 건망증하고 혹시 치매에서의 기억력 장애가 생긴 게 아닌가,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 건망증이라고 하면 사실 노화에서도 잘 생기죠. 뭐 이미 50대부터도 생기고 하는데요. 건망증은 이제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갈 때 몇 가지 정보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뭐 7가지를 잘 기억했는데 동시에, 요즘은 너무 일이 바쁘거나 뭐 기억할 일이 많거나 또는 딴 생각하다 보면 그때 새로운 정보들이 잘 안 남아 있고 나가는 경우. 근데 이제 그 치매에서의 기억장애는 일부러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망증은 그냥 지나친 기억들이 잘 안 남아 있는 경우. 물론 치매에서도 건망증은 있지만 일반 건망증과 달리 치매에서의 기억장애는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도 학습이 안 돼서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라기보다는 건망증과 치매의 기억장애는 질적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새는 치매 전 단계라고 해서 경도 인지 장애. 그렇죠. 이게 어떤 겁니까? 이제 인지장애가 있기는 한데 경도로 있다 이런 뜻인데요.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인지장애가 뭐 80점이 100점 만점에 80점일 때는 경도인지장애고 40점이면 뭐 치매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요 인지 기능에는 기억력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 능력, 뭐 언어 능력, 길 찾는 시공간 기능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몇 가지가 과연 나빠졌냐의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기억력만 나쁜데 다른 거는 다 괜찮다. 그러면 깜빡깜빡하긴 하지만 뭐 메모지에 쓰면서 생활엔 큰 문제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를 경도인지장애라고 하니까 경도인지장애에서도 기억력이 나쁜 분들은 실제로 상당히 많이 나쁠 수가 있죠. 기억력 점수만 치면 뭐 20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과목 시험을 봤을 때 한 과목이 낙제냐, 두 과목이 낙제냐, 세 과목이 낙제냐 이런 걸로 경도인지장애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지 전체 평균이 100점 만점에 80점이냐 60점이냐 이렇게 해서 경도냐 중증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경도인지장애도 기억력이든 뭐 계산 능력이든 언어 능력이든 어떤 분야에서는 분명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경도라는 이름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개념으로는 어떤 영역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경도인지장애면 치매 전국이라고는 하지만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사실은 꽤 어느 영역은 진행된 상태다.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경도인지장애의 어떤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전국이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요즘은 그 상태에서도 뇌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 방법들이 많아서 경도인지장애도 요즘은 치료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경도 인지 장애 그러면 치매 전 단계라고 보통 언론에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겁이 덜컥 납니다. 네, 그렇죠. 나 이러다 몇 년 있으면 치매 되는 거 아닐까? 실제로 치매로 가는 확률 얼마나 될까요? 대체로 경도 인지장애 카테고리에 들어온 분들을 5년, 6년 팔로우업 해보면, 이렇게 쭉 추적 관찰을 해보면, 이 중에 반 정도 좀 넘게 치매로 이완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반이다. 이제 쉽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만약 10년 동안 추적 관찰하면 사실은 더 높아지겠죠. 역으로 얘기하면 절반 정도는 경도인지장애 절반 정도는 치매로 가지 않고 멈춘다. 5년 내에는 치매로 가지 않는다는 뜻이 사실은 맞는데요. 그 중에 50%보다 더 작은 비율에서는 경도 인지장애로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동안 더 이상 인지장애가 심해지지 않고 머무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뇌의 특정 부위만 좀 기능이 떨어졌지만 더 이상 진행은 안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절반 정도가 이제 5, 6년 뒤면 치매 상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 경도인지장애라고 진단을 일단 받았다고 쳐요. 혹시 치매로 가는 걸 막는 방법, 치료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경도인지장애를 질병의 카테고리로 넣지 않고 전국이다 이런 말들을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사실은 경도인지장애에서도 이미 뇌에서는 치매를 일으키는 병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막을 수 있는 치료법이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약물을 써보니까 그 약을 아무리 써도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를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경도인지장애는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졌었는데 최근에 개발된 약들은 바로 그 뇌에서 치매를 일으키는 병리를 제거하는 약이 나왔고 이 약들이 실제로 치매 상태에서뿐만 아니라 경도인지장애 상태에서 쓰면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경도인지장애도 치료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임상시험이나 새로운 치료법은 경도 인지장애로 진단받는 사람들도 치료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때 치료를 받으면 진행을 이론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걸로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국내에 들어온 약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몇 년 기다리셔야 될 것 같긴 한데. 한 1년 기다리면 들어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는 경도인지장애로 오면 뭐 치료약을 드린다기보다는 다른 방법, 뭐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경도인지장애 상태에서는 결국은 더 나빠지지 않게끔 하는 게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뇌가 노화가 더 진행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근육이랑 똑같습니다. 근육도 뇌랑 비슷한데요. 많이 쓰면 쓸수록 더 계속 튼튼하게 유지가 될 수 있고, 안 쓰다 보면 노화가 좀 빨라지고요. 뇌도 그냥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느냐. 골치 아픈 일에 막 뇌를 많이 쓰는 건 오히려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니까, 우리가 너무 무리하면 몸이 안 좋아지듯이 뇌를 적당하게 잘 쓰는 방법은 즐거운 일들을 재밌게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배워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호기심을 가지고 새롭게 알아간다든지, 특히 이제 사람끼리 만나서 하는 활동들은 다 뇌를 자극시키는 것들이라서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더라도 활동성을 유지하시라, 그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둘째는 이 약을 쓰기도 하는데, 이 경도 인지장애가 아니더라도 이 연세가 들면서 뇌 속에 콜린이라는 물질의 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충해주는 약들을 쓰고 있죠. 모두가 혜택을 받지는 않지만 일부 어르신들에서는 그 약을 드신 후에 확실히 좀 인지 기능이 더 좋아지고 실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약들도 조심스럽게 쓰기도 합니다. 현재 치매약으로 쓰고 있는 약 있죠. 그 약은 이제 구강약.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이 될 수 있는 약들 중에서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네. 혹시 좀 잠꼬대가 심해졌다든지 갑자기 후각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십수년 뒤에 치매 발병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 잠꼬대가 심해지고, 특히 이제 그 단순 잠꼬대 말고 웅얼거리는 잠꼬대 말고 이렇게 깨 있는 사람처럼 말하는 잠꼬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꿈꾸면서 이제 행동도, 몸도 움직이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뇌에서 주무실 때, 꿈을 꿀 때 몸은 안 움직이게 이렇게 딱 잡아줘야 되는 뇌 기능이 있는데, 그 뇌 기능이 약해지니까 잡아주질 못해서 꿈꿀 때 말하거나 행동이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뭔가 뇌가 약해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인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잘 추적 관찰해보면 십수년 후에 치매 유병률이 좀 높아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후각인데요. 후각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기억을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뇌 부위랑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좀 초기에 떨어질 때 후각 기능도 같이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후각 기능의 장애를 초기 기억 장애의 어떤 증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루이츠 치매나 파킨슨 치매, 특히 파킨슨 병, 이런 병의 초기에 특히 후각 기능이 좀 잘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노인의 경우 우울증도 상당히 많은데, 네. 우울증이 생기면 마치 치매처럼 기억력, 집중력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치매로 오인되기도 한다면서요? 네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가성 치매, 쉽게 얘기하면 가짜 치매라는 건데요. 누가 봐도 치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알고 봤더니 치매가 아니라 우울증인 경우를 가성 치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그냥 반응도 안 하고 이야기해도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냥 멍하게 그냥 하루 종일 가만히 계시고 이래서 누가 봐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치매가 온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이제 그런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잘 하고 나면 완전히 이제 100% 회복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가성 치매가 있더라도 뇌 기능이 좀 약해졌다는 사인일 수 있어서 치매가 그 이후에 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관찰을 해야 되고요. 둘째는 가성 치매처럼 심하진 않지만 기억력이 좀 떨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우울증이 있는 기간 동안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좀 회복하고 났더니 기억력이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치매랑 좀 다른 게, 옆에서 가족들이 볼 때 기억력이 안 좋긴 한데 기억력이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전반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다운돼 있어서 어떤 정보를 이렇게 받고자 하는 동기의식이 잘 안 보이는 경우, 뭔가를 기억하고자 할 마음도 없어 보이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우울증 때문에 기억장애가 오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